안녕하세요. 비행토의 공장장입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모두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블루투스 레벨 스위치를 핵심 요약으로 이 한 편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여러 편으로 나눠서 채널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전달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요즘 들었어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모터에 관한 것을 제가 재촬영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것으로 봐서 그 초창기에 찍었던 영상들이 많이 전달력도 부족하고 조금 핵심을 정확히 짚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건물이나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블루투스 레벨 스위치를 핵심 요약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아래다가 회로를 하나 꾸며놨어요. 그 회로를 어떻게 꾸몄는지 먼저 회로도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회로를 꾸며놨어요. 블루투스 레벨 스위치와 릴레이를 사용했고요. 두 개 다 조작 전원은 교류 220입니다. 셀렉터를 이용해서 셀렉터를 ON하면 둘 다 켜지게 해놨어요. 셀렉터를 ON하면 둘 다 전원이 공급되게 해놨고 블루투스 레벨 스위치의 A 접점이 램프를 켜게 만들고 릴레이의 A 접점이 다시 램프 하나를 켜게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럼 앵글을 옮겨서 이 회로를 실제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올렸고요. 여기에는 블루투스 레벨 스위치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220 릴레이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 다 조작 전원은 AC 220이고 이 셀렉터 스위치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레벨 스위치에 전원을 주면 A 접점을 통해서 이 램프에 연결이 되고요. 이 셀렉터 스위치로 ON을 해서 전원을 주면 이 릴레이가 켜지고 릴레이의 A 접점이 이 램프를 켜게 됩니다. 자, 그럼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셀렉터 스위치를 ON 하니까 릴레이가 켜지면서 220 표시등이 켜졌어요. 다시 전원이 들어오면서 릴레이가 켜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켜볼게요. 네, 전원이 들어왔어요. 전원이 들어오고 이 서플라이 급수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급수에 불이 들어왔는데 이 램프는 켜지지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전기가 꺼졌고 전기를 켰어요. 전기를 공급해서 블루투스 레벨 스위치에 전원이 공급됐는데 램프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램프를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잠깐 여기 단자에다가 선 두 개, 파란 선 하나, 빨간 선 하나를 연결해 놨어요. 요 단자는 E1 단자고 요 단자는 E3 단자예요. 그러면 요 단자에 선 두 개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요 단자 두 개를 연결을 하면 네, 불이 붙어요. 드레인에 불이 들어오고 접점이 붙습니다. 띄면 붙지 않고 붙이면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원을 내릴게요. 전원을 내리고 전원을 내리고 그러면 이 전원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지금 전원을 완전히 끊은 상태죠. 이 전원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테스터기를 도통에 놓고 도통이 되면 녹색불이 들어오는 도통에 놓고 4번과 급수를 측정해 보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릴레이 공통과 비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네, 공통과 비를 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회로 움직임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렇듯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블루투스 레벨 스위치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고장을 설명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플루트리스 레벨 스위치에 전기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릴레이처럼 릴레이에 전기가 들어갔을 때 접점이 동작하고 안 들어갔을 때 접점이 동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전원을 가지고 접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방금 영상으로 보셨어요. 플루트리스 레벨 스위치는 컴과 B 접점은 전원이 들어갔던 전원이 들어갔지 않았던 항상 붙어 있고 컴과 A 접점은 전원이 들어가지 않던 들어가던 항상 떨어져 있었어요. 이 접점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전원이 들어갔을 때 E1, E2, E3의 변화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뒤에다가 파이핑 단자대를 그려놨어요. 그죠? 이 파이핑 단자대의 번호 구성을 적어 놓은 건데 이 타이머 편에서도 이 파이핑 단자대를 썼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듯이 타이머에서는 2번과 7번, 2번과 7번이 전원 단자였어요. 그런데 플루트리스는 어디가 전원 단자입니까? 5번과 6번이 전원 단자예요. 5번과 6번이 전원 단자고 7번, 8번, 1번은 E1, E2, E3입니다. E3고 4번이 컴이 됩니다. 4번이 컴이 돼요. 4번이 컴이 되고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4번과 2번을 테스터기로 이렇게 대니까 삐 하고 울렸어요. 전원이 없을 때도 그리고 E1, E2, E3에 아무런 입력이 없을 때도 삐 하고 울렸습니다. 그 얘기는 항상 붙어있는 2번이 이접점이라는 얘기. 이접점이라는 얘기고 E1과 E3를 컴멍시켜서 플루트리스 레벨 스위치를 동작시켰더니 램프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 램프는 3번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A접점, 3번이 A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불을 붙인 그 램프가 아니라 마그네트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E1과 E3가 붙었다는 건 무슨 의미죠? 물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E1, E2, E3 1, 2, 3가 있어요. 근데 1과 3이 붙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얘기죠? 물이 여기까지 꽉 찼을 때 램프가 켜졌어요. 램프가 마그네트라면 물이 여기까지 꽉 찼을 때 무언가 돌아서 이 물을 빼냈어요. 그러면 그 펌프는 무슨 펌프예요? 배수 펌프죠, 배수 펌프. 그래서 이 플루트리스 레벨 스위치를 만드신 분이 너 내가 알기 쉽게 해줄게 하면서 여기다가 배수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이게 전기를 조금 아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친절하게 써주셨어요. 배수라고 써줬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급수가 되겠죠. 급수. E1과 E3, E2와 E3가 다 떨어져 있을 때, 즉 물수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붙어서 MC를 돌리니까 물을 꽉 채우겠죠. 그죠? 꽉 채우니까 여기는 또 만드신 분이 알기 쉽게 내가 급수라고 써줄게 하면 그러니까 급수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얘는 계속 돌다가 E1과 E3가 이렇게 붙었을 때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E1과 E3가 붙었을 때 떨어져? 전부 다 떨어졌을 때 돌아? 그러면 E2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도 이런 댓글이 몇 번 달렸어요. 그럼 E2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E2를 안 쓸 거예요. E2를 안 쓸 거예요. E1과 E3만 쓸 거예요. E1과 E3만 썼어요. 이제 급수 펌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물이 꽉 차 있었어요. 물이 꽉 차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써서 물이 수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 수위가
이 원 아래로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원과 이 쓰리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비접점인 급수는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급수 펌프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수위가 올라가겠죠. 다시 수위가 올라가는데 어디서 급수 펌프가 멈추느냐? 이 원에 닿는 순간, 이 원과 이 투가 전기로 딱 닿아서 서로 연결되는 순간 또 딱 꺼져버려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켜지고 여기서 꺼졌어요. 물탱크는 이렇게 큰데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계속 빈번하게 되겠죠, 동작이. 빈번한 동작으로 모터가 소선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E2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에 E2를 넣어놨어요. E2를 넣어놓으면 최초에 물이 여기 있다가 이제 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을 쓰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해서 수위가 점점 내려와서 E1 아래로 떨어졌어요. E1 아래로 떨어져도 E2와 E3가 붙어있을 동안에는 급수 펌프를 동작하지 않아요. 동작하지 않고 점점 물수위가 떨어집니다. 물수위가 떨어져서 E2까지도 떨어졌을 때, E2까지도 떨어졌을 때 급수 펌프가 돌기 시작해요. 급수 펌프가 돌기 시작해서 여기를 지나 E2와 E3가 붙는 지점을 지나요. 지나서 그때도 계속 급수 펌프를 돌아요. 그러다가 E1이 닿았을 때 급수 펌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E2를 사용하게 되면 물을 사용하는 범위가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E2는 물 사용 최저 수위가 되고 E1은 물 사용 최고 수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E2를 써줌으로 해서 급수 펌프나 배수 펌프의 빈번한 동작을 막아주고 실제로 물탱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E2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 탱크 안에 있는 게 물이 아니라 오물 같은 경우에 이 E1, E2, E3가 오염되거나 부식돼서 전극봉을 사용하지 않고 오뚜기로 교체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식 얘기가 나와서 전에 질문을 주신 분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이 플루트리스 레벨 스위치는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지금 이 모델은 고감도와 일반으로 위아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모델인데요. 보통 고감도 모델, 일반 모델,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조절기가 달려 있어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전압은 뭐냐면 이 전극봉의 감지 전압이에요. 그렇다고 뭐 전극봉을 테스터기 DC로 놓고 이렇게 측정했을 때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이 전극봉이 회로를 이뤄서 이 플루트리스 레벨 스위치 안에서 회로를 구성하는데 그 회로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전극봉은 전압이 측정되지 않는 0V 쪽이겠죠. 그런데 그 회로가 24V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12V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볼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극봉의 감지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아니거나 시멘트 같은 가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물탱크의 레벨을 감지할 때 고감도용을 써요. 실제로 급회수 판넬이 가깝게 있고 바로 옆에 물탱크가 있는데 고감도용을 쓰시면 오히려 전극봉의 부식이 더 빨리 진행돼서 결코 설비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형 10V로 감지하는 일반형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아주 작은 볼트 1에서 2V에서 10V까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기가 달려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감지봉을 부식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리에 따라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플루트리스 레벨 스위치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안에 있는 감지하는 것이 물이 아니거나 오물일 경우에 여기다가 오뚜기 레벨 스위치를 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뚜기 레벨 스위치를 이렇게 다시는데 제품마다 뭐 단점을 보완하는 제품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동과 정지의 범위를 넓게 세팅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오뚜기도 있는데 보통 오뚜기 레벨 스위치는 여기 추가 있고 이렇게 오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지거나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접점이 움직이면서 이온과 이슬이를 붙여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뚜기를 하나 썼을 경우에 급수 펌프에 켜지고 꺼지는 구간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뚜기로 개조하시겠다 하시면은 오뚜기를 하나만 쓰지 마시고 E1과 E2의 오뚜기를 하나 다시고 그리고 E2와 E3에 오뚜기를 하나 더 다세요. 그러면은 이 오뚜기도 이 추를 기준으로 떴다가 가라앉을 것이고 이 오뚜기도 이 추를 기준으로 떴다가 가라앉을 거예요. 급수 펌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차 있을 때 이 오뚜기도 떠 있고 이 오뚜기도 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급수 펌프가 동작하지 않지만 쭉 수위가 내려와서 얘가 내려왔습니다. 얘가 내려오고 또 쭉 수위가 내려와서 이 오뚜기도 내려왔을 때 동작을 시작해요. 동작을 시작해서 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을 쭉 받기 시작해서 이 오뚜기가 섰어요. 섰어도 계속 받습니다. 받고 이 오뚜기까지 섰을 때 급수 펌프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 펌프의 운전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뚜기를 사용하셔도 꼭 2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풀트위스 레벨 스위치는 전기를 넣고 빼는 것이 접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지를 하냐 안 하냐의 의미이고 접점을 움직이는 것은 전원이 공급됐을 때 E1, E2, E3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전극봉의 특성 그리고 E2를 가지고 있어야만 빈번한 펌프의 움직임을 막고 물탱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배수 판넬을 점검하는 핵심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작업하십시오. 감사합니다.